자, 시작합니다. 이제 물권의 의, 물권 개념 배울게요. 값, 소유, 부동산이죠. 자, 사람이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 이게 물권입니다.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 자, 물건이 뭐냐? 물건은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 반대가 동산이에요. 항상 반대말. 자, 움직일 동자, 부동 움직이지 아니불,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죠. 그럼 부동산은 뭐니? 토지 및 그 정착물. 그 정착물 대표가 건물이에요. 토지하고 토지 위에 있는 정착되어 있는 물건, 건물이죠. 토지 건물이 대표적인 부동산이고 우리 시험은 토지 건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사람, 갑이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물건에 대해 가지는 권리, 이걸 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물권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사람이 이 아파트, 토지, 부동산,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한다고 해요. 그래서 물권은 첫 번째 성질이 지배권이라고 해요. 채권하고 반대말 청구권이에요. 주세요. 채권, 청구권. 물권은 지배해야 한다. 지배권. 이게 청구하고 반대말이에요. 채권은 주세요, 주세요. 청구한다고 하지만 물권은 사람 대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물건을 지배하는 관계예요. 지배권이라. 이 지배는 이 말이 중요해요. 배타적 지배예요. 타인을 배제한다. 타인을 배척하고 지 혼자만 씁니다. 그래서 내 아파트면 내 허락 없이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그래서 배타성 있는 권리가 물권이에요. 따라서 내 허락 없이 누군가 내 아파트에 내 허락 없이 불법 점거 들어왔네. 불법 점유한다고 그래요. 누군가 내 허락 없이 불법 점유, 무단으로 점유했다. 그러면 나는 소유자로서 배타성이 있죠? 나가세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들이댈 수가 있어요. 힘이 아주 세요. 이게 채권하고 다른 점. 모든 나 외의 모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요. 대항할 수 있다. 아주 힘이 세요. 이게 채권하고 다른 점. 그래서 여기서 절대란 말이 나와요. 물권은 지배권이자 절대권이라고 해요. 이 절대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아까 상대권 나왔죠. 채권은. 채권은 오로지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요. 자기 채무자에 돼 있으면. 하지만 물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 위의 이거요. 모든 삼자. 이 말을 절대라고 해요. 절대. 절대자. 절대적 권력. 절대란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댈 수 있는 힘을 절대라고 해요. 절대는 모든 삼자예요. 그래서 절대 반대말이 아까 상대였죠. 상대. 그래서 나중에 절대적 무효가 나오고 상대적 무효가 나와요. 총칙에서. 그래서 절대하고 반대말인 상대란 말이 아주 잘 나와요. 그래서 상대, 절대. 그러면 물권은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모든 삼자에게 들이댈 수 있고 대항이란 말이 무지 잘 나와요. 대항. 들이댄다 그거예요. 힘이 아주 세죠. 물권은 힘이 세고 채권은 힘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배한다는 게 뭐냐? 소유권이 가진 힘이죠. 자, 소유권은 내 아파트 내가 삽니다. 내가 거주하면서 살아요. 이걸 사용한다고 그래. 내가 쓰고 있죠. 사용합니다. 그 다음 아니야 나는 아파트가 10채야. 한 채만 살고 나머지 9채는 세 주어서 월세 받을 거야. 월세 받는다. 받을 수. 이익. 수익한다고 그래요. 사용 수익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내가 살면 사용한다고 그러고 세를 줘서 이익을 받으면 수익한다고 그래요. 소유권의 세 가지 내용. 사용 수익. 그 다음
요즘 다 주택자 세금 많이 나오니까 몇 채는 팔아야겠어. 처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소유권이 가진 세 가지 힘, 사용, 수익, 처분이에요. 이게 지배의 내용이에요. 지배의 모습,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모습을 지배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힘, 사용, 수익, 처분 계속 나와요. 사용은 점유를 전제로 해요. 점유권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지배권이자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아주 힘이 센 절대권이다. 그러면 자, 여기서 뭘 하느냐? 일단 교재 정리를 해볼게요. 물권이란 1번에 양고래 1번 첫 번째 줄이에요. 물건에 관한 권리니까 15페이지예요. 특정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요. 일정한 이익을 얻어요. 이 이익이 사용수익 처분의 이익을 말해요. 일정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예요. 지배권이라고 해요. 안 중요해요. 자, 두 번째가 중요해. 물권은 나 이외의 이 세상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물권의 힘이 세다. 그래서 절대란 말이 여기서 나와요. 절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것은 절대란 말하고 밑에 채권 상대, 이 절대 상대만 파가면 되는 거예요.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 중에서. 그러면 맨 밑에 2번으로 가요.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 대상, 객체 같은 말이에요. 물권의 대상, 객체는 물건이죠. 자, 물건에는 부동산과 동산이 있어요. 넘어가요. 페이지 넘깁니다. 부동산과 동산이 있죠. 자,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정착되어 있는 물건을 말해요. 토지 위에 뿌리 박고 있는 물건 대표가 건물이죠. 그래서 토지 건물이 부동산에 속하고, 이에 반해서 동산 움직이는 놈들, 여기 책걸상, 승용차, 부동산 아닌 놈은 다 동산으로 몰아버려요. 그래서 동산의 개념은 법상 개념이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다 동산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고 이제 물권의 종류를 볼 거예요. 물권의 종류를 보려면 자, 물권의 개념 지배권이자 절대권이다. 뭐 이것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요. 직접적으로 시험이 안 나와요. 기초야 기초. 자, 이제 흑판 봐봐요. 흑판. 설명을 듣고 책은 제가 읽어드리니까 물권 목차 잡습니다. 물권법의 목차요. 물권 총론이 있고 물권 강론이 있어요. 총칙이 있고 각칙 세 법이 있듯이 모든 내용도 물권 총론 강론, 채권 총론 강론, 계약법도 총론, 계약법 강론, 이렇게 총론 강론 시스템이에요. 이게 독일법 체계예요. 우리나라 민법은 독일법을 베꼈었어요. 일제시대에는 1960년에 현행민법이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 일제치하 때는 일본 민법을 썼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해방되고 무려 민법전 준비를 10년이나 했어요. 그래서 60년부터 이 법을 쓰고 있는데 일제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일본 민법을 그대로 쓰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독일 민법을 베낀 거예요. 하지만 1900년부터 1960년까지 일본 민법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 민법을 배척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짬뽕 된 법이에요. 독일법하고 일본 민법은 프랑스 민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독일법을 기본으로 해서 불란서 민법, 일본 민법이 첨가된 시기예요. 그래서 현행 민법이 태어났어요. 어찌됐든 총론, 강론, 총칙, 각칙 시스템이 독일법 체계예요. 영미법, 뭐 시험하고는 상관없지만 거기는 성문법이 없어요. 대법원 판례로 모든 걸 해결해요. 그래서 거기는 불문법 국가 그래요. 법전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판례로만 됐다 공부해요. 판례가 중요해요. 아니 우리는 판례는 중요하지만 법전이 있죠. 자, 총론, 강론 시스템. 물권법에서 14문제가 나오는데 강론에서 배울 7가지 물권을 배워요. 첫 번째가 점유권이라는 놈이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물권법이에요. 물권법. 물권법이 총칙하고 계약법을 합친 양보다 더 많아요. 물권법이. 그래서 물권법을 일단 잡아야 돼요. 양의 치거든. 다 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온 놈들. 그런 놈들만 죽으라고 할 거예요. 자,
물권법의 각론에서 규정한 우리 민법이 정한 물권의 종류예요. 점유권이라는 게 있고 항상 반대. 점유권 반대를 일단 들으세요. 본권이라고 해요.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 반대 본권. 이건 학문상 개념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이 본권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소유권이 있어요. 자, 소유권이 뭐냐? 방금 했죠. 내 아파트를 내가 살고 사용하고 월세 받고 수익 받고 처분할 수 있는 세 가지 힘이 모두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자, 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힘 중 이분을 해요. 우리는 참 이분 좋아해. 사용, 수익, 처분 세 개인데 3분을 하지 않아요. 2분이야 또. 점유권 반대 본권이죠. 2분 됐죠. 본권에는 다시 소유권하고 이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 수익, 처분 중 사용, 수익 측면에 제한이 들어가는 또는 처분 측면에 제한이 들어가는 소유권의 이 힘의 일정 부분을 제한이 들어가. 그래서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에서 제한 물권이라는 게 있어. 이 제한은 소유권의 일부 내용을 제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한하는 측면이 어느 측면이냐에 따라 소유자 대신 내가 살게요. 내가 전세권자로서 내가 살게요. 사용, 수익 측면에 제한이 들어갑니다. 소유자 대신 내가 살 거예요. 이것도 2분이에요. 사용, 수익하는 물권 해서 용익물권. 용익물권에 세 가지가 있어요. 남의 땅을 빌려서 사용합니다. 지상권. 말만 들어요. 지상. 두 번째는 지역권. 세 번째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전세권이에요. 그래서 사용, 수익하는 물권에는 세 가지가 있다. 지상, 지역, 전세권. 그 다음 소유권의 처분 측면에 제한이 들어가요.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돼요. 돈 빌려준 채권을 전제로 이 채권을 확보시켜주기 위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물권을 설정해요. 이걸 채권을 목적으로 한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 물권 그래요. 그래서 제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에는 다시 두 가지. 사용 수익 측면에 제한이 들어가는 용익 물권. 그다음 반드시 채권을 전제로 태어나는 담보 물권이 있어요. 이 담보 물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유치권하고 가장 많이 들어본 저당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울 물권 7가지예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5개, 6개, 7개. 그래서 7가지 물권을 배워요. 이게 물권법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자, 강론에서 14문제 중 11문제 나와요. 총론에서 3문제 나와요. 강론이 총칙보다 한 문제가 더 많죠?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물권법은 강론을 잡아야 돼요. 강론. 점유권하고 소유권에서 4문제. 지상, 지역, 전세권에서 한 문제씩 3문제. 유치권, 저당권 합쳐서 4문제. 유치권이 한 문제 나오면 저당권 3문제. 유치권이 2개 나오면 저당권은 2개. 점유권이 하나 나오면 소유권이 3개. 점유권이 2개 나오면 소유권이 2개. 이런 식으로 4, 3, 4로 분배해요. 거의 90% 확률로. 이게 뭐 어긋날 수는 있지. 그럼 가끔 그러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줄지. 그러면 총론에서는 뭘 배우느냐? 민법은 큰 체계, 목차가 중요해요. 모든 법이 그래요. 지엽적으로 들어가지 말고 일단 지금 입문 단계 1월 달은 크게 봐야 돼요. 크게. 총론에서는 강론에 있는 공통 분모를 모아서 모을 총 규정해요. 점유권의 공통된 요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의 어떤 공통된 내용이 있어요. 그걸 모아서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파트가 총론, 총칙 파트예요. 그러면 총론에서 물권의 객체가 뭐니? 방금 했죠. 물권의 대상은 물건, 부동산. 방금 했어. 그 다음 물권은
어떤 종류가 있니? 물권의 종류. 방금 봤죠? 7개. 점유권, 소유권, 지상지역 전세, 유치, 저당권. 물권의 종류는 뭐가 있니? 그다음 가장 중요하죠. 물권이 가진 힘. 앞으로 효력이란 말을 엄청 들을 거예요. 법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효력이에요. 효과 효자의 힘력이에요. 힘. 물권은 어떤 힘이 있니? 물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힘이 있니? 이게 효력이에요. 여기서 물권이 소유권이 누군가 네 땅 불법 점거하면 쫓아내세요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물권이 침해됐을 때 쫓아내세요. 도둑놈이 훔쳐간 가방 돌려받으세요 라는 힘을 줘요. 물권적 청구권이 여기서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아파트를 팔아 제끼죠. 물권이 변동돼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소유권 생각하세요. 물권 하면 소유권이 변동돼요. 아까 봤듯이 소유권이 가벽의 수울로 넘어가려면 그 소유권 변동의 원인인 법률 행위냐 아니면 상속과 같은 법률 규정이냐에 따라 등기를 해야 되는지 등기를 안 해도 되는지가 다르게 규정해요. 우리 법은. 따라서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등기 제도를 배워요. 등기 제도. 마지막으로 물권 발생, 변경, 소멸, 변동. 마지막 물권은 어떤 경우에 사라지는지 소멸되는지 이게 물권법의 목차예요. 그러면 총론에서 세 문제 나오는데 물권적 청구권 여기서 거의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 물권 변동과 등기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와요. 등기에서. 이 등기를 2차 과목에서 부동산 등기법으로 한 과목으로 배워요. 공시법이라고 해요. 공시세법은 공시법하고 세법이 합쳐진 과목이고 공시법에서 배울 것은 부동산 등기법하고 공간정보법 그 두 개를 배워요. 그래서 등기제도에 관해서는 2차 과목인 공시법에서 자세하게 배우고요. 2차 과목 중 가장 어려운 게 등기법이에요. 민법하고 아주 비슷해요. 등기법은 다른 공법 중개사법하고 완전히 달라요. 지적법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세법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등기법은 민법하고 아주 비슷한 과목. 이해해야 돼요. 이해. 덮어놓고 안 외워져요. 읽었는데 뭔 소린지를 몰라요. 민법보다 더 어려운 게 등기법이에요. 올해도 등기법이 엄청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어려운데 또 어렵긴 했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려운 과목을 왜 어렵게 내나. 등기법 자체가 어려운데 되게 어려워요. 저는 등기법을 사법연수원에서 배웠는데 고시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등기법을 연수원 1년차 때 배웠는데 우와 엄청 어려웠어요. 판례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 정도로 등기법이 어려워요. 복잡하고. 등기법은 덮어놓고 외우려고 하면 점수 절대 안 나와요. 민법하고 비슷하게 공부해야 돼요. 민법하고 비슷하게. 교수님이 잘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물권 변동, 등기하세요. 법률행위. 물권 변동과 부동산 물권 변동이죠. 등기. 두 문제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먼저 하느냐? 전세권하고 우리 채권 계약 아까 기억나요? 매매, 교환, 임대차. 혹시 기억나요? 목차에서? 기억 안 나도 돼요. 전세권하고 임차권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전세권은 동네가 용익 물권이죠. 전세권은 동네가 중요해요.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근데 새 사는 방법에는 전세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임차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비교해 드릴게요. 갑이 지하 아파트를 항상 왼쪽이 소유자예요. 을에게 전세를 주려고 해요. 이 전세, 을은 전세권이라는 물권으로 살고 싶어요. 똑같이 아파트 새 사는 건데 방법이 달라요. 자기는 전세권이라는 우리 물권법에서 규정된 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으로 살고 싶어요. 자, 항상 권리를 취득하려면 행동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권리 주지 않아요. 그건 상속
기타 다른 법 규정이 있어야 돼요. 행동합니다. 갑, 저세 들어갈게요. 물론 중개사 통해요. 갑하고 계약해야 돼요. 자, 전세권을 저에게 설정해 주세요라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설정이라는 말이 나왔죠. 설정은 소유권 위에 새로운 권리가 추가되는 걸 설정한다 그래요. 매매계약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이전된다고요. 하지만 설정이라는 용어는 소유권이 대상이 아니에요. 소유권은 너 그대로 네 소유자 해. 대신 그동안 소유권밖에 이 아파트는 없었는데 전세권이라는 새로운 물건을 추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올린다 해서 이걸 설정한다 그래요. 설정 계약을 합니다. 자, 계약서 썼어요. 그러면 계약하면 전세권이나 물건을 취득하나요? 일단 전세금 줘야겠죠. 전세금 3억에 계약서 썼어요. 기간은 2년 계약서 썼어요. 자, 전세권이라는 물건을 취득하려면 조금 전에 봤어요. 186조. 계약이죠. 계약이 뭐다? 법률행위. 앞으로 계속 계약하면 법률행위 같은 개념이에요. 계약이라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부동산, 물권, 전세권을 취득하려면 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돼. 매매계약 플러스 등기죠. 전세계약 플러스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전세권이 자기 앞으로 설정됐다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박아야 돼요. 등기해야 물권은 취득해. 왜? 계약이니까. 이게 186조예요.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어떤 물권을 취득하려면 계약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등기하세요. 등기하는 시점에 전세권 취득. 따라서 등기 박았을 때 전세권자가 되고 갑 소유자를 전세권을 설정해 줬다 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 해서 설정자 그래요. 소유자가 항상 제한 물권에 대한 설정자가 돼요. 왼쪽 놈이 소유자, 오른쪽 놈이 제한 물권자, 지상, 지역, 전세, 저당권자, 유치권자가 돼요. 주인이 설정자, 권리자가 권자예요. 자, 2년 약정으로 전세금 주고 살고 있습니다. 현재 을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1년쯤 을이 살고 있는데 주인이 이 아파트를 병에게 매매로 팔았어요. 매매 계약하고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죠. 등기한 시점에 병은 새 소유자가 됐고 얘는 소유권 상시. 자, 병은 왜 갑으로부터 이 아파트를 샀느냐? 쥐가 입주하려고 지방에서 올라왔거든요. 자, 그런데 세입자가 있어. 병은 전화합니다. 제가 갑으로부터 아파트 샀어요. 저 들어가야 되니까 일주일 안에 이사 방 빼요. 병이 새 소유자가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가요. 자, 그럴 때 전세 살고 있는 이 전세권자 을은 저 아직 기간 1년 남았는데요. 저 이사 못 가요.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얘가 새 소유자니까 방 빼야 되느냐? 즉 병이 이기느냐? 전세권자 을이 이기느냐? 자,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돼. 객관식이. 전세권자 이사 가야 된다. 두 번째, 아니다. 남은 기간 버틸 수 있다. 답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답은 버틸 수 있어요. 자, 이유를 알아야 돼. 이게 결론인데 항상 이유를 알아야 돼. 전세권은 자 풀어갑니다. 이걸 제가 풀어간다고 표현해요. 병의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에 대해서 을이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예요. 그러면 전세권은 몰권은 절대권, 절대권은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답은 이 있다로 끝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모든 결론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이유. 이게 정답인데 을은 우리 시험 지문이에요. 을은 병에게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로 끝나요. 이건 대항할 수 없지, 이사 가야 되니까. 그러면 전세권자 을은 새 소유자 병에 대항할 수 있다 또는 대항할 수 없다가 나오면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 이유. 너는 전세권이라는 물권이군. 물권은 힘이 센 놈이군. 절대권. 따라서 모든 삼자에게 들이댈 수 있는 힘이 센 놈이군. 따라서 남은 기간 아직 저 1년 남았는데요 하고 버틸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왜? 이게 이유야. 제가 항상 이유는 괄호 열고 닫아요. 이게 이유예요. 이유. 이 이유를 통해서 이 결론을 내 걸로 만들란 얘기예요. 전세권자는 대항할 수 있다. 애우지 말고. 왜? 이걸 애우란 얘기요. 이걸 이해하고 풀어가라는 얘기. 계속 1년 동안. 그러다 보면 이 결론이 절대 헷갈리지가 않아요. 전세권자야? 전세권, 물권. 등기 박았으니까 물권, 취득.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은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센 놈이지. 따라서 새 소유자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란 얘기예요. 두 번째, 갑이 지 아파트를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을은 임차인으로서 기간 2년, 전세금 보증금 3억으로 살죠. 그러면 임차인, 갑을 소유자를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 그래요. 빌려줄 때 빌릴 차. 반드시 임대차가 되려면 차임이 있어야 돼요. 월세가. 하지만 월세 없어도 임대차로 봐줘요. 전세금만 있어도. 그것까지 아직 모르셔도 되고, 어찌됐든 이 사람은 등기 안 했어요. 자, 1년쯤 살고 있었어. 일단 이것부터 해야겠다. 자, 임차인이 갑 소유집에 2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고 해요.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줄여서 임차권 그래요. 임차인이 가진 권리 해가지고. 이 임차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이 임차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항상 둘 중 하나야 우리는. 자, 임대차 계약은 동네가 어디예요? 임대차 계약의 주소, 동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어디에서 배워요? 아까 했잖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법에서 배워요. 계약법은 동네가 채권법. 여기 계약법은 동네가 물권법이에요, 채권법이에요? 채권법이요. 따라서 이 계약은 채권 계약이에요. 자, 그래서 동네가 중요한 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동네가 우리가 계약법 강론에서 배워요. 따라서 동네가 채권법. 그러면 우리 아까 매매 계약했을 때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하죠. 등기하기 전에는. 똑같아. 을이 취득하는 권리는 채권이에요. 물건이 아니야. 얘가 등기한다면 모를까? 지금 등기 안 했다고 했죠? 임대차도 등기가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등기를 안 해, 현실에서. 채권이에요. 그래서 임차권은 동네가 채권. 이유 왜 채권이냐? 임대차 계약은 동네가 계약법, 매매교환 임대차는 계약법 강론에서 배워요. 지금은 낯설지만 나중에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돼. 매매교환 임대차가 우리 계약법 강론에서 배우는 계약 3가지거든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네. 매매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매매 계약도 무슨 계약? 매매 계약도 채권 계약. 그러면 채권 계약이란 게 뭐냐? 또 물고 갑니다. 계약을 하니까, 법률행위 행동하니까, 계약하니까 채권, 숨어있는 채무가 태어나는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하니까 소유권 주세요. 채권. 소유권 줄 채무가 태어나요. 그래서 매매 임대차 계약은 동네로 갑니다. 계약법. 계약법은 채권법. 따라서 이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은 채권 채무가 태어나는 채권 계약이라고 해요. 이 채권 계약을 계약을 법률 행위라고 하니까 채권 행위 이렇게 표현해요. 채권 행위. 행위가 계약이에요. 법률 행위 준말. 채권 행위란 게 뭐냐? 행동을 하니까 채권 숨어있는 채무가 태어나는 법률 행위. 이게 채권 행위예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를 박으니까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이 등기를 뭐라고 하느냐? 물권 행위 그러는 거예요. 등기를 박아야 행동을 하니까 물권이 태어나네. 물권 행위. 등기하기 전에는 얘는 전세권이나 물권을 계약만으로는 취득 못해요. 똑같아. 매매 계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박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죠. 그래서 등기를 물권 행위라고 해요. 이 행위는 법률 행위. 행동을 하니까 물권이 태어나네요. 물권 행위. 행동을 하니까 채권 채무가 태어나네요. 채권 행위. 별거 없어요. 채권 행위, 물권 행위가 뭐냐? 행동하니까 채권이 태어나요. 채권 행위, 채권 계약. 물권 행위가 뭐니? 행동하니까 소유권이든 제한물권이든 물권이 취득돼요. 물권 행위. 그래서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물권 행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행동하니까 물권 행위. 행동하니까 채권이 태어나. 채권 행위는 채권만 태어나지 물권이 태어나지 않아요. 물권이 태어나려면 등기 박아야 돼. 왜? 186조 법 조문 때문에. 따라서 얘는 계약법, 계약법은 채권법. 따라서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가장 기초야.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새롭겠지만 몇 달 지나면 생 기초예요. 임차권은 채권, 전세권은 물권. 하지만 처음 단계에서는 다 새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지. 열심히 해야 나중에 생 기초가 되는 거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계속 새롭지 뭐. 계속 어렵고. 자, 1년 살고 있습니다. 을은 임차인이에요. 주인이 병한테 팔았네요. 아파트를. 매매 계약을 통해서 계약한 것만으로는 병 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에 못해요. 병하고 계약한 것만으로 병은 이 아파트 소유권 취득 못해요. 이유 소유권이라는 물권을 취득하려면 계약 법률행위 반드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왔다는 소유권 이전이 됐다는 이전 등기를 박아야 돼요. 등기할 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 따라서 이 등기가 물권행위라는 얘기예요. 안 중요해요. 물권행위는 그냥 등기하면 소유자. 186조가 훨씬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지가 입주하려고 산 거예요. 또 전화합니다. 제가 샀어요. 이사 가주세요. 일주일 안에. 똑같아. 1번 을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새 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저 남은 기간 1년 남았거든요. 1년 뒤에 전화하세요.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날 것인지. 2번 임차인은 새 소유자 병에게 들이댈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요. 자, 그러면 이사 가야 된다는 똑같이 해줄게.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이사 가야 돼. 대항할 수 없다는 거고. 얘는 대항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없다 있다. 없다 있다야. 자,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 임차인은 새 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 없을까요?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사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들지 못하니까. 결론은 대항할 수 없다요. 2번이 답이야. 대항할 수 없어. 자, 외우면 헷갈리지. 이제 이유로 가야지. 이유. 왜 너는 대항할 수 없어? 여기는 전세권자는 대항할 수 있었는데 이게 답인데 너는 왜 대항할 수 없니? 결론이 바뀌었죠. 이유. 임차인이죠. 지금 을이. 임차인은 새 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써면 그러면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계산 그건 나중이고 지금은 쓰면서 해야죠.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라 하고,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힘이 약해. 자기 채무자에게만 채권을 행사할 수 있지. 자기 채무자는 갑이에요. 계약 당사자. 나에게 살게 해주세요. 얘가 채무자, 얘는 권리자니까. 항상 권리 반대는 채무자가 있어요. 채권자, 얘가 채무자, 살게 해줄 채무자. 따라서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상대권. 따라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죠. 자기 채무자 아닌 채권은 제3자에게는 들이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하, 너는 임차인이기 때문에 채권자구나. 채권자. 채권자는 자기 채무자 갑 아닌 제3자 세소유자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야 맞는 지문이지. 이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유란 얘기지.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상대권, 상대권은 자기 채무자에게만 대항할 수 있지. 제3자에게는 들이댈 수가 없지. 이게 이유예요.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로 끝나면 맞는 지문, 있다로 끝나면 X지. 이렇게 날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결국 임차인이 새 소유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애우는 게 아니라 풀어가란 얘기. 이렇게. 너 임차인이야? 임차인. 임차권. 임차권은 채권이지. 동네가 계약법이니까. 채권은 지 채무자에게 대해서만 행사해야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지. 대항할 수 없겠네. 대항할 수 없겠네. 하지만 너는 등기 박았다고? 등기 박았으니까 넌 전세권이라는 물권자네. 물권자는 힘이 세지. 남은 기간 저 살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예요. 대항할 수 있다. 임차인은 새 소유자 병에게 제3자예요. 대항할 수 없어요. 자기 채무자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에요. 병부터는 제3자야. 3자. 채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초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현실에 전세권이라는 물권으로 사는 세입자가 많을까요? 임차인이 많을까요? 채권으로 사는. 우리 현실에 임차인이 많아요. 압도적으로 95% 이상. 따라서 왜 안 해주느냐? 나중에 보겠지만 전세권은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경매로 날려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주인이 싫어하게요. 그래서 현실에 전세권을 안 박아주는 거예요. 주인들이. 왜? 힘이 너무 세. 전세금 안 주면 바로 내 아파트 경매로 날라오면 누가 좋아요? 그래서 등기 안 박아줘요. 전세권은 물권 안 박아줘요. 마찬가지 임차권도 등기 박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인이 안 해주지. 안 해줘. 따라서 임차인은 다 채권자로 소설하고 등기 안 박았으니까. 그래서 현실에서는 주인들이 등기를 안 해줘요. 전세권 등기든 임차권 등기든 거의 안 해줘. 그래서 현실에서는 다 채권자예요. 채권자. 중간에 사는 동안에 주인이 바뀌어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채권은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 채무자에게 야, 너 왜 인마 나 2년 살기로 했는데 중간에 팔았니? 채무 불이행 책임만 묻는 거예요. 쫓겨나요. 그 결론에는 바뀌지 않아. 얘한테 책임은 물어. 하지만 쫓겨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주거 안정이 보호가 안 되더라. 현실에서는 전세권이나 물권이 거의 없어요. 다 임차인으로 살아. 근데 중간에 주인이 바뀌면 막 쫓겨나더라. 등기 제도를 임대차 법 규정에 넣어놨지만 주인이 안 해줘. 그러니까 대항력을 갖출 수가 없어. 쫓겨나요. 그래서 나타난 법이 무슨 법? 법으로 해결해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주택에 살고 있는 이 임대차 대상 목적물이 사는 주택인데 쫓겨나더라. 82년까지. 그래서 전두환 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전두환이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 만들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래서 주인은 등기를 안 해주니까 세입자 당신이 해. 뭘 하느냐? 일단 이사 들어갔겠죠. 인도 이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신 하나 해야 돼. 주민등록 꽂아야 돼.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면
마치 전세권과 똑같은 힘을 줘버려요. 물권과 같은 똑같은 힘.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임차,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이에요.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을 줘요. 새 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줘. 주인 상관없이 주민등록 꽂아요. 그러면 남은 기간 살 수 있어. 또 보증금도 전세금 보장해 두시 우선 변제권도 주고 막 다 줘요. 그래서 현행 주택 임차인하고 상가 임차인은 거의 물권자로서 전세권 똑같은 힘이 있어. 오히려 더 좋아. 최우선 변제권 5천만 원도 확보해 주거든. 전세권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만 딱 하나 안 준 게 있어.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에게 거의 전세권, 물권 같은 힘을 줘요. 우선 변제도 받으세요. 대항하세요. 딱 하나 안 준 거. 주택 임차인에게 경매권은 안 줘요. 전세권자에게 있는 경매로 날려버릴 힘은 주지 않아. 왜? 경매권이 그만큼 주인 입장에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전세금 안 줘도 바로 경매 날릴 수 없어요. 소송 걸어서 판결문 받고 그 다음 경매 신청 들어가야 돼. 주택 임차인. 하지만 전세권자는 전세금 안 주면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해요. 소송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 마치 전세권과 똑같은 많은 힘을 줬지만 경매권만큼은 안 주는 거예요. 왜? 경매권이 그만큼 주인 입장에서 부담스러워요. 생각해봐요. 내 집이 이토록 경매된대요. 전세금 조금 안 줬다고.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주택 임차인, 상가 임차인 아무리 보호하는 법이지만 경매권만큼 마지막까지 안 준 거예요. 왜? 만약 경매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절반은 임대인이잖아, 사실. 절반은 임대인, 절반은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임대인 입장도 좀 반영해야지. 그게 경매권을 안 준 이유예요. 경매권까지 주면 너무 임대인이 힘드니까. 대신 나머지 파트,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런 건 전세권하고 똑같아요. 이것만 갖추면. 그래서 지금 본 것은 그만큼 전세권이란 물권은 절대권,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상대권, 상대권은 자기 채무자인 갑에 대해서만 나 살게 해주세요 하지 소유자가 바뀐 순간 제3자, 새 소유자에게는 임차인은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친절하지 않아요. 우리 시험은 절대 친절하지 않아. 그냥 맞냐 틀리냐냐. 그러면 막 들이대. 있는지 없는지 머리 써야 돼. 이걸 빨리 머리를 써야 돼. 아, 임차인? 임차인? 임차권? 채권? 채권은 상대권? 상대권이니까 대항할 수 없지, 3자에게. 처음에 이렇게 훈련해요. 아니면 이게 훈련이 되면 몇 달 지나면 그냥 결론이 금방 가. 이 긴 게 임차권은 대항할 수 없지. 이렇게 가버려요. 그건 훈련의 정도에 따라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는 여러분들 노력에 달려있어요. 다만 모든 결론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를 통해서 계속 훈련하셔야 돼. 계속. 그냥 단순히 임차인은 병에게 대항할 수 있어, 아니 대항할 수 없어, 전세권자는 대항할 수 있어, 이건 단순 암기. 그러면 며칠 지나면 있었더라 없었더라 계속 헷갈려요. 그렇게 민법 공부하면 계속 외워야 돼요. 계속 헷갈리고. 그러니까 민법은 이 결론이 나오게 된 이유를 통해서 결론을 계속 합니다. 계속.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힘이 세, 들이댈 수 있다. 이렇게 끝나버려요. 이렇게. 임차권은 채권, 채권은 힘이 약해. 약하니까 대항할 수 없지. 이걸 본인이 훈련하셔야 돼. 지금은 제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실력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해된 것 같죠? 이해, 그쵸.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그래서 이해를 통해서 반복해서 암기하시라는 얘기예요. 단지 결론에 대한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이유를 외우라고 했잖아. 아까 이유를 외우세요. 처음에는. 그러면 이 결론이 절대 나중에 흔들리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제가 이유는 괄호 열고 닫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야 돼. 민법은. 그렇지. 전세 풀어가야 돼요.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절대권, 절대권은 나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대항할 수 있지. 힘이 센 놈이지. 그러니까 새 소유자 병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지.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다시 가요. 15페이지. 왔다 갔다 하죠. 어쩔 수 없어. 15페이지에 자, 물권 양가로 1번에 세 번째 아까 안 본 거 볼 거예요. 을이 갑소유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전세 기간 2년인데 1년 지났는데 갑이 제3자 병에게 팔아 제꼈어. 소유권을 양도했죠. 양도란 두 글자는 소유권을 넘겼다는 얘기예요. 처분하고 같은 말이에요. 등기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새 소유자 병이 전세권자 을에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들어옵니다. 방 빼주세요. 자, 전세권자죠. 을은 전세권자는 새 소유자 병에게 들이댈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이유가 두 번째야. 물권, 전세권은 물권은 절대권이니까 모든 삼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그 두 번째가 이유야. 두 번째가 3번 질문을 해결하는 이유가 두 번째예요. 자, 채권 세 번째 봅니다. 이번에는 임대차 계약이죠. 자, 결론만 봐요.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새 소유자 병에게 들이댈 수는 없다로 끝나야 돼. 자, 이 결론 외우지 마시고 두 번째로 가요. 임차권은 채권은 상대권. 따라서 지채무자 가반인 제3자 새 소유자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 그러니까 세 번째 결론이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각 세 번째 결론을 자기 걸로 만드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전체로 하는 거예요. 전체로. 물권은 절대권은 모든 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지. 전세권은 물권 따라서 대항할 수 있지. 임차권은 채권은 상대권 따라서 자기 채무자 아닌 제3자 병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지. 그래서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 이게 키워드예요.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돼. 훈련해야 돼. 훈련. 그래요. 넘기셔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점유권과 본권, 물권의 종류죠. 여기 이 점유권이란 게 뭐고 소유권, 지상적 전세, 유치 저당권이 뭔지 이 개념만 마지막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10분간 쉬고 뭐 2시까지 안 해. 1시 반에서 40분 사이 얇게 개념만 잡을게요. 또 쉽니다.